자, 오늘은 좀 너무 확대해서 찍었는데, 자, 오늘 확대한 이유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PPT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 수집이란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그래서 화면을 먼저 띄워볼게요.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도 없고 데이터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생일 때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처음에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PPT를 띄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한번 더 드릴게요. 제가 이제 메일로 문의받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또 메일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답해 드리기는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온 거를 계속 보면은 제가 올렸던 영상에 했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장을 안 드린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뭐 욕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오프라인 만남, 오프라인 뭐 교육은 아닌데 그런 것들은 제가 메일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스케줄 조정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축구장을 그려야 되죠. 축구장은 가장 심플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 디자인을 이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PPT 만들 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이 방법은 제가 학생 때, 아마 학생 때 처음 데이터 분석을 한 게 2010년도인가 남아공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을 할 때 상대팀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조를 짜서 아마 처음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언론에 한번 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유명하진 않지만 저희 그때 교수님이었던 분이 좀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 하려면 그 영상을 보고 해야 돼요. 자, 영상을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예선전 영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팀.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막 아르헨티나도 있었고, 2010년대 어디지? 좀 아프리카 쪽 나라였는데, 토고였나? 아프리카 쪽의 영상도 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는 막 인터넷 엄청 찾고 뭐 영상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영상을 아마 또 언론사 쪽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아서 영상을 봐서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나는 뭐 프로그램 없어. 그러니까 분석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GPS 달아서 쫓게 하죠. 그런 것도 없고 데이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 축구장이 있어야 돼요. 축구장에서 본인이 이거를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제가 했을 경우는 이 축구장을 나눴습니다. 참고로 요거 하는 거는 이 데이터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로고 데이터예요. 운동량 이런 거 안 나와요.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돈 없는 대학생이 그런 프로그램을 살 수도 없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가장 원초적으로 하는 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패스랑 슛이랑 모든 이벤트, 뭐 파울 이런 거 다 수작업을 하는 거. 결국 수작업이에요. 제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선은 축구장을 구분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을 나눠요. 자, 어디를 구역 나눈 건데, 뭐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 있겠죠? 전반부만 다를 텐데, 그거를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지역마다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1, 2, 3번 왼쪽이죠? 1, 2, 3번 쪽이 우리 팀 공격이다. 우리 팀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팀 골키퍼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 1, 2, 3. 이 번호는 뭐 가로로 놔도 되고, 세로부터 이렇게 나열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데이터를 기록을 할 때, 수기록을 할 때 알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저는 지금 제가 했을 때는 지금 총 12등분, 12등분을 했는데 이걸 더 디테일하게도 상관없어요. 자, 이번 지역이 이제 페널티 지역인데 여기를 더 세분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들 마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데이터 수집에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위치, 뭐 이벤트 행동 이런 요소가 있어요. 저도 그 이론적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우선은 위치를 정하려고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벤트를 해야겠죠. 어떤 이벤트를 기록할 건가? 뭐 기본적으로 슛, 패스, 그리고 뭐 파울, 뭐 업사이드, 뭐 이런 거 있죠. 경기 중에서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정하고, 그리고 선수. 자, 선수, 그리고 선수인데, 자, 한번 예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는 그러니까 선수예요. 4번 선수, 7번 선수. 그러니까 4번이 7번한테 패스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손으로 해도 돼요. 저는 손으로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엄청 원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이지만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구단에 가서 저 패스 데이터 좀 주세요.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2번 지역에서 4번 지역으로 4번 선수가 7번 선수한테 패스를 했죠. 자, 이 지역을 알파벳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숫자가 너무 헷갈리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수기로 하지 않고 저는 엑셀을 사용했어요. 자, 엑셀 할 때는 한번 볼게요. 자, 엑셀에 패스 한 지역, 한 선수, 패스 받은 지역, 패스 받은 선수 이렇게 네 등분을 나누고 자, 옆에 또 한 칸에다는 뭐 이벤트라고 해서 이게 슛인지 패스인지 파울인지 뭔지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2번 지역 기록됐죠. 패스한 선수 4번 기록됐죠. 패스 받은 지역 4번. 자, 패스 받은 선수 7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한 지역, 이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기록하기 편할 수도 있도록 하면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수기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수기록이에요. 자, 수기록 할 때 있는 요소들, 위치, 이벤트, 선수.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본 게 있어요. 뭐 4요소인가 3요소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거 몰라도 돼요. 자, 몰라도 되고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자, 제가 이거 말한 이유는, 자, 저번에 제가 영상을 내가 찍었다. 어떤 뭐, 대학 팀이나 조기 축구에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 편집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하려면 그 영상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 경기 분석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원래 풀 경기가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 경기를 무조건 봐야 돼요. 근데 1시간 반보다 한 3, 4배는 들겠죠. 아마 제가 한 6시간, 5시간 그 정도 걸렸나? 더 걸렸을 수 있어요.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 한번 얘기 드리면, 저는 뭐 아프리카 팀 경기를 해봤었는데, 솔직히 경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방송 영상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수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자, 뭐 피부색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등번호가 처음에 할 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는 시작할 때 자, 선수들 포메이션을 아는 것도 그것도 10분 정도 걸려요. 자, 포메이션을 잡고 뭐 어찌됐든 데이터 분석을 해서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기본 PPT 양식이 포메이션 적고 선수들 위치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메이션 잡는데도 한 10분, 15분이 걸려요. 영상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뭐 패스 기록이고 그거 신경 쓴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몇 번이고 이 선수가 어디 선수인지 봐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봐요. 돌려보고. 포메이션 잡고 포지션 파악하는데도 10분, 15분은 걸린다는 거죠. 운이 좋으면. 운 나쁘면 이 선수가 자, 이 선수가 몇 번인지 알려면 이 선수가 볼을 잡아야지 조금 티가 나거든요. 볼 안 잡아요. 볼 잡을 때까지 계속 넘겨요. 한 시간 30분, 20분 넘어갈 때까지 그 선수가 볼이 안 잡을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선수 파악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이렇게 열악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면, 그리고 경기 영상이 화질이 안 좋으면. 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선 경기를 다 분석해서 패스 수기록 다 해요. 근데 이거는 100% 신뢰가 가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가 그래요. 자, 수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떤 회사에서 프로팀 맞았을 때 데이터 수기로 하는 것도 100% 신뢰는 못 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물론 100% 수기는 아니지만 반 오토예요. 반은 사람이 수기를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100% 오차 범위는 무조건 있습니다. 최대한 없게끔 만드는 건데, 프로그램으로. 근데 제가 학생 때는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경기 반을,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해도 한 경기 반 정도. 왜냐면 더 할 수 있지만, 못해요. 진이 빠지기 때문에. 자, TV 모니터, 화면, 컴퓨터 모니터 보기도 싫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첫 줄에 이런 분석이 한 거예요. 자, 패스한 지역부터 패스 받은 지역 나와 있죠? 자, 이게 엄청 쌓이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엄청 쌓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쳐요. 자, 이따고 했으면, 자, 요즘에 우리 TV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왼쪽 지역 공격 퍼센트, 가운데 지역, 오른쪽 지역. 자, 이런 거 나오죠? 자, 이런 거는 요걸로 가능하죠. 자, 어떻게 가능하느냐? 네, 요즘에 엑셀로만 정리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엑셀에서 좀 다루게 되면은, 자, 왼쪽 지역 어떻게 볼까요? 1, 4, 7, 10을 한꺼번에 모아두는 거예요. 필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패스들만 보면 확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기로 했던 거를, 자, 빈도수를 매기기 때문에. 자, 이거를 알아야지 확실히 퍼센트가 나오고 하는데, 제 때 경험은, 자, 엑셀로 하지 않고 또 통계 프로그램,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동화로 되죠. 왜냐면 로우 데이터, 내가 수기로 간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 이거 모아서 이거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통계 프로그램. 근데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퍼센트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가장 쉬운 거는, 지금 예를 들어 4번, 7번 선수 있죠? 자, 그럼 4번이 7번한테 몇 번 패스했느냐? 당연히 나오죠. 자, 이건 엑셀로 필터만 정리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거, 뭐 저 때 선수 가장 유명했던 선수, 기성용 선수가 뭐 전방 공격수 누구 박주영한테 패스를 몇 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이 패스한 선수 누군지 나오죠? 패스한 선수 나오고, 패스한 선수로만 빈도수 때려버리면 가장 패스 많이 한 선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패스한 선수랑 패스 받은 선수 따로 나열해서 이 선수가 이 선수한테 몇 번 패스했는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빈도 하면은, 아, 누가 누구한테 가장 많은 패스 비율이 있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스를만 가지고 하는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할 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못하냐?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많이 없죠. 현재는 구단에 많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가장 중요한 데이터 갖고 얘기를 많이 한 거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는, 자, 이 팀은 기성용이라는 선수가 박주영이라는 선수한테 패스 비중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거 견제해라.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무리 없어요. 데이터만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뭐 기성용이라는 선수가 잡았을 때, 야, 얘한테 갈 확률 높아. 주의해. 끝.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선수들은 주의하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고, 자, 이거 가지고 응용할 건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더 좋은 거, 영상 편집 했겠죠?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박주영 선수한테 패스를 해줬을 때 그 영상만 따로 다 잘라요. 다 잘라서 진짜 분석가가 판단했을 때 의미 없다. 그거 버려요. 버리고 이제 중요한 장면들만 모아서 편집해서 보여주더라도 이 주인은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되게 좀 어떠세요?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진짜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이 있지만 어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어떤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 뭐 프로그램 축구 분석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소위 말하는 노가다, 사람이 직접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면은 실망을 많이 하고 처음엔 되게 호기심을 갖고 하는데 이게 몇 경기 하다 보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주구장창 해봤자 데이터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한 경기만 하더라도 진짜 잘한 거예요. 어디에 칭찬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찍은 영상으로 이런 다 수기록을 해서 데이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 팀은 패스를 몇 번 했다. 이것만 나와도 되게 뿌듯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되게 열정이 있을 때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보고 쓸 때 코멘트 쓰는 거죠. 자, 이 팀은 이 경기 때 몇백 번의 패스를 했다. 그리고 공격 지역에선 패스 몇 번 했다. 수비 지역에서 패스 몇 번 했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게 하지만 여기서는 알 수 있죠. 뭐 전진 패스, 백 패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자, 2번에서 5번을 한 건 전진 패스겠죠. 자, 5번에서 2번을 한 건 백 패스고 알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각도별 뭐숏 패스, 롱 패스, 미드 패스 이건 안 나오죠. 자, 그것도 뭐 정의를 하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올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분석한 팀의 패스 횟수만 가지고 한번 해보고 파울 같은 것도 빈도 나오죠. 자, 얼마 정도의 파울을 많이 했는지 한번 이런 걸로 시작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상 안 되잖아요. 학생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진짜 해보신 분 있다?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땠더라? 네, 이런 거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축구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봐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